LA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경제 효과가 1,200억을 찍고서 정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모든 게 한국 남자 한 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LA를 뒤흔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편집실에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LA 타임즈 스포츠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마이클 로웰인데 이런 광경은 테러나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 사고 때나 봤거든요. 오전 9시 모든 기자들이 모니터 앞에 달려들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동료 기자 톰 해리슨이 숨을 헐떡이며 말하더군요. 손흥민이 LAFC에 온다고. 2,700만 달러에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야. 저는 커피컵을 들고 있다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흥민, 그게 누구야? 아시아 선수 맞지? 솔직히 저에게 축구는 2순위 아니 3순위 스포츠였거든요. 미국에서는 농구와 야구 그리고 미식 축구가 진짜고 축구는 그냥 아이들이나 하는 스포츠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을 때도 한 달 정도 관심 보이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고 이런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편집실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축구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50대 베테랑 정치부 기자인 수잔까지 손흥민 기사를 읽고 있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편집장 데이비드 존슨이 급하게 제자리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마이클,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편집장실에 들어가니 벽면 모니터 3개가 모두 손흥민 관련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토트넘 소식과 LAFC 구단 발표 그리고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는 주식 차트까지. 데이비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선수가 LA에 도착한다는 소식만으로 벌써 난리가 났어. 한인타운 호텔들이 모두 풀부킹이고 LAFC 주식이 8% 급등했다고. 티켓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루 만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축구선수 하나가 그 정도 파급 효과를 낼 리가 있나요?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라는 거야.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서 손흥민 도착 현장을 취재해. 만약 정말 소문대로라면 이건 일면 톱감이야. 경제부와 사회부까지 동원해서 종합기획을 짜야 해.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선수가 아무리 유명해도 미국에서 이 정도 관심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EPL에서 온 선수들이야 그동안 많았지만 대부분 조용히 묻혔거든요. 지오반니와 램파드 그리고 피를로까지 모두 한때는 대단했지만 미국에서는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집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시아 음식도 잘 안 먹는 베티가 점심에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스포츠에 관심 없던 여직원들까지 손흥민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선수가 뭐길래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반짝하는 기사거리일 거라 생각했죠. 며칠 뒤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아시아 선수 하나가 LA를 뒤흔들 수 있을까? 그런데 공항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공항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경찰차들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고 곳곳에 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손흥민이 뭐길래 이 정도까지인지 믿기지 않았죠. 저도 K-팝 정도는 알고 있지만 축구 선수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공항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국제공항 터미널 밖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일 오전 11시인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한국 국기와 LAFC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7번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팬들의 구성이었어요.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까지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심지어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연령대도 제각각이었어요. 저는 취재를 위해 몇 명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먼저 한국 국기를 든 20대 여성에게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LA타임즈 기자입니다. 손흥민을 보러 오신 건가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김지은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지 3년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다니까 너무 기뻐서 회사도 반차 내고 왔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중년 백인 남성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손흥민 팬이에요. 토트넘 경기를 5년째 새벽에 일어나서 봤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죠. 겸손하고 팀플레이도 좋고. 저는 놀랐어요. 미국인이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새벽에 일어나서 본다고요? 그것도 5년씩이나. 미국에서 축구는 그닥 인기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손흥민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넣은 골들까지 줄줄이 꿰고 있었거든요. 저는 축구 기자도 아닌데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경기를 봤는데 손흥민의 플레이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계속 보게 됐어요. 골을 넣고도 과시하지 않고 항상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선수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이 남달랐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1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 소녀는 손흥민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고가 된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편집장 데이비드였죠. 마이클, 현장 상황이 어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데이비드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뉴스가 들어왔어. 손흥민 이적 소식 이후 한국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해. 한국 식당 예약도 폭증하고 있고 경제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실시간으로 경제 지표가 움직이고 있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데이비드가 말했죠. 그래서 더 철저히 취재해야 하는 거야. 손흥민 도착 현장 취재하고 나서 바로 한인타운으로 가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접 확인해보고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라 경제 현상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주변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경찰들도 추가로 배치되고 있었고 방송국 취재진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었거든요. CNN과 ESPN 심지어 한국 방송국까지 와 있더라고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 선수가 이 정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정연함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큰 혼란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30분 손흥민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 순간 공항 전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가 뒤섞인 함성이 터미널 전체를 뒤덮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이 순간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거든요. 특히 한국인 어르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런 날을 볼 줄 몰랐네요. 우리 손흥민이가 이렇게 환영받는 걸 보니까 가슴이 벅차요. 저는 그 할머니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러 오신 건가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손자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더 감동이네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그 옆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깡충깡충 뛰고 있었어요. 할머니, 언제 나와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스타에 대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입국장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함성이 공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목을 빼고 입국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캐주얼 차림에 마스크를 쓴 손흥민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들어올렸고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축구선수 한 명을 보러 온 사람들인가? 손흥민은 놀란 듯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마스크 너머로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함성이 더욱 커졌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오자 보안 요원들이 에워쌌어요. 하지만 그는 보안 요원들을 제지하고 팬들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앞줄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사인을 해주고 할머니와 악수를 하고 젊은 팬들과 함께 셀카를 찍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스타들이 서둘러 지나가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정말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취재해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레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왔을 때도 메시가 마이애미에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손흥민 주변에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에너지 말이에요. 약 20분간의 팬 서비스를 마친 후 손흥민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사람들은 끝까지 환호했어요. 차가 공항을 떠날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다.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데이비드, 정말 대단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팬 환영이었어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진 인물 같아요. 데이비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나도 지금 온라인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워. 손흥민 공항 도착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었어. 이제 바로 한인타운으로 가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해봐. 진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경제부 동료 사라 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경제 분석에 탁월한 기자였거든요. 사라, 손흥민 이적 관련해서 경제 지표들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거야? 사라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마이클, 지금 정말 미친 상황이야. 내가 10년간 경제부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LAFC 주가가 오늘 하루 동안 12% 올랐어. 그것도 손흥민 도착 소식만으로. 저는 운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2%요? 하루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한인타운 관련 주식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한국식품유통업체 주가는 8% 상승. 한인타운 부동산 관련주들도 7% 올랐어. 심지어 한국어 교육 관련 기업들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선수의 이적이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과장된 거 아닌가요? 사라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이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흥민 관련 상품 주문이 평소 대비 1500% 증가했어. LAFC 유니폼은 6시간 만에 완판됐고 추가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 저는 한인타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들른 곳이 한국 식당가였어요. 평일 오후 3시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붐비고 있었어요. 서울 갈비라는 식당 앞에는 줄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식당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LA타임즈 기자인데요. 혹시 오늘 손흥민 선수 이적 소식 때문에 손님이 늘었나요? 5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기자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부터 전화 예약이 쏟아지고 있어요. 평소보다 3배는 늘었어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없는 미국 분들까지 와서 손흥민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했어요. 정확히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사장님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보통 평일 점심엔 50명 정도 오는데
오늘은 벌써 150명이 다녀갔어요. 저녁 예약도 이미 만석이고 내일 예약까지 꽉 찼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백인 중년 부부가 불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손흥민 때문에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가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됐거든요. 이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히스패닉 가족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왔어요.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런 선수를 롤모델로 삼는다니 기뻐요. 식당을 나와서 저는 한인타운의 다른 상점들도 둘러봤어요. 한국 전통 의류를 파는 가게, K뷰티 샵, 한국 서점까지 모든 곳이 평소보다 붐비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서울 언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니 원장님이 전화통화로 바쁘셨어요.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고 말씀하셨어요. 기자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한국어 수강 문의가 평소에 10배나 들어왔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어요. 보통 한 달에 몇 명 정도 문의가 들어오나요? 원장님이 수첩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평소엔 한 달에 20명 정도인데 오늘 하루 동안 200명이 넘게 문의했어요. 나이도 다양해요. 10대부터 60대까지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 아이들부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어른들까지. 그 다음에 저는 한인타운의 부동산 중개소도 방문했어요. 코리아타운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만난 중개인 박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기자님,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 문의가 폭증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살만한 동네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게 정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루 만에 부동산까지 영향을 받는다고요? 박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서 한인타운 지역 조회수가 평소 대비 400% 늘었어요. 실제 임대 문의도 20건 넘게 들어왔고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카페에 앉아서 사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 내가 지금 한인타운에서 확인한 건데 정말 대단해. 식당 매출이 3배 늘고 심지어 부동산 조회까지 400% 증가했어. 사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내가 지금 더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어. 구글 트렌드에서 한국이나 손흥민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트렌드 1위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사무실로 돌아와. 이건 일면 톱이 아니라 특별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1,200억 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어. 저는 카페에서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200억 원? 하루 만에? 이게 정말 현실인가? 구단. 사무실을 나온 저는 손흥민의 첫 훈련을 취재하기 위해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훈련장 주변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비공개 훈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디움 밖에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손흥민을 보러 온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60대 백인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손흥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말을 걸어봤죠. 할머니, 손흥민 선수 팬이신가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저는 메리 존슨이에요. 80세인데 손흥민 때문에 처음으로 축구를 보게 됐어요. 5년 전에 손자가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 우연히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80세에 축구를 처음 보기 시작하셨다고요? 메리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축구 룰도 몰랐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골을 넣고도 과시하지 않고 항상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정한 스포츠맨이죠. 그 옆에 서 있던 20대 히스패닉 여성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는 마리아예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K-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축구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더 놀랐어요. K-드라마까지 보게 됐다고요? 마리아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손흥민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유머러스하고 겸손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 전체에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했어요. 손흥민은 축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돌아보니 30대 흑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제임스 워싱턴이라고 해요. 원래는 농구 팬이었는데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종차별에 맞서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제임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모습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제임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가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때로는 편견도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최고가 됐어요. 저 같은 소수인종에게는 정말 영감을 주는 존재예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팬덤은 단순한 스포츠 팬덤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삶과 경험이 투영된 깊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팬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무리의 10대 아이들이 손흥민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인 알렉스라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너희들은 어떻게 손흥민을 알게 됐니? 알렉스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희는 모두 LA 지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이에요. 코치님이 손흥민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런 선수가 되라고 하셨어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팀플레이와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뛰고 팀을 위해 희생해요. 저희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이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때 특별한 그룹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손흥민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특별한 의상을 입고 오셨네요. 그 여성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LA 한인 여성회 회원들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알려주고 있어서 한복을 입고 응원하러 왔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른 회원분이 덧붙였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예전에는 때로 위축되곤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선수가 이민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훈련장 쪽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손흥민이 나타난 거였어요. 비록 멀리서였지만 팬들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열광했어요.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된 응원 구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이 다시 나타났을 때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그는 약 10분간 팬들과 소통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봤어요. 손흥민의 팬덤은 정말 특별했어요. 나이, 인종, 성별을 초월한 진정한 글로벌 팬덤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손흥민에게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드디어 손흥민의 첫 경기 날이 왔습니다. 저는 경기 3시간 전에 BMO 스타디움에 도착했는데 이미 스타디움 주변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22,000석 규모의 스타디움인데 매진은 당연하고 안표가 원가에 500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스타디움 밖에서부터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평소 LAFC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태극기와 LAFC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응원가가 들려왔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시즌 티켓 홀더 톰 마틴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나는 5년째 시즌 티켓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 마치 월드컵 결승전 같아.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 저는 톰에게 물어봤습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별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 선수는 축구 그 이상의 뭔가를 갖고 있어. 사람들이 단순히 골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의 플레이 철학을 보러 오는 것 같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22,000명의 관중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면서도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관중 구성이었죠. 평소 LAFC 경기에는 주로 히스패닉과 백인 팬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시아계 관중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프레스 박스에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선수 입장 시간이 되자
스타디움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LAFC 선수들이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박수가 나왔지만 손흥민이 마지막에 소개됐을 때는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아나운서가 외치자 22,000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년간 수많은 경기를 취재했지만 이런 환호는 처음이었거든요. 손흥민은 관중들을 향해 깊게 인사했죠. 그 겸손한 모습에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스타디움 전체가 손흥민의 모든 터치에 반응했어요. 공을 받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패스할 때마다 박수가 나왔죠. 심지어 백패스를 해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과 인사를 마친 후 저는 관중석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인 관중들이 자신들이 앉았던 자리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였죠. 쓰레기를 주워 담고 의자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한국인 가족들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카메라를 꺼내 촬영했죠. 이런 장면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15년간 수많은 경기를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자리 주변에 팝콘 봉지와 음료수 컵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사용한 곳은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어.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쓰레기를 주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옆자리 미국인 가족이 처음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삭였거든요. 저 사람들 뭘 하는 거지? 아들이 대답했죠.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그러자 그 미국인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들 자리에 쓰레기도 줍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아들도 따라서 일어났거든요. 이 광경이 마치 전염되듯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만 하던 일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미국인 관중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였죠. 히스패닉 가족, 백인 커플, 흑인 청년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어서 급하게 관중석으로 내려갔어요. 기자로서 이런 순간을 직접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대 백인 여성이 한국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한 장면이었죠. 실례지만 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사용한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예의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여성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멋진 문화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자신의 남자친구까지 불러서 함께 청소에 동참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타디움 청소 직원들도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청소 직원이 동료에게 말하더군요.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 봐. 관중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다니. 저는 이 장면을 더 자세히 취재하기 위해 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인 중년 부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축구장이든 어디든 자신이 쓴 자리는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게 기본 매너죠. 손흥민 선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우리도 한국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죠.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분들이 한국 문화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청소에 동참하고 있던 30대 미국인 남성 제이슨에게도 물어봤죠. 왜 함께 청소하시는 건가요? 제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그동안 안 했을까 싶었어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분들도 일상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10대 아이들도 부모들과 함께 청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15세 소녀 엠마가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 정말 멋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저도 이런 좋은 습관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약 30분 후 한국인들이 앉았던 구역은 물론이고 그 주변 전체가 말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해진 관중석을 보며 사람들이 서로 미소를 지었죠.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길에 스타디움 관리소장 톰 베이커를 만났어요. 톰이 감탄하며 말했거든요. 30년 동안 스타디움을 관리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관중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다니 한국 문화가 정말 훌륭하네요. 앞으로 모든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이 광경에 대해 기사를 쓰면서 계속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뿐만 아니라 관중석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데뷔전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한인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해트트릭이라는 완벽한 데뷔전 이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윌셔대로에 위치한 서울 반점이라는 한국 식당 앞에 도착하니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이상한 건 줄을 선 사람들 중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는 거였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이 식당이 완전히 붐비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어제 경기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고 TV에서는 손흥민 해트트릭 하이라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사장님인 김정수 씨와 부인 이영희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5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지친 기색과 동시에 환한 미소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손흥민 선수 첫 경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김정수 사장님이 손님들을 서빙하면서 말했죠. 아이고, 정말 믿기지 않아요. 어제 경기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쉴 틈이 없어요. 오늘 아침 6시부터 전화 예약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늘었나요? 이영애 사모님이 계산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평소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정도였는데 어제는 450만 원이 나왔어요. 오늘도 벌써 300만 원을 넘었고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백인 가족이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모님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실례합니다. 저희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뭔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영애 사모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럼 불고기하고 비빔밥 드셔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도 맛있어요. 그 가족의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아빠,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려면 한국 음식 먹어야 해요. 저는 그 아이의 순수함에 웃음이 나왔죠. 사모님은 그 가족에게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더 재미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20대 백인 여성 2명이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설프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나요? 그중 한 명인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제 경기를 보고 나서 한국어 앱을 다운받았거든요.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중년 히스패닉 부부가 김치를 처음 맛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깜짝 놀랐지만 계속 먹더라고요.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이것 좀 매콤하지만 중독성이 있네. 손흥민이 이런 음식 먹고 그렇게 빨리 뛰는 건가? 저는 김정수 사장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사장님은 언제 미국에 오셨나요? 사장님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1995년에 왔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영어도 안 되고 한국 음식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만 와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주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영애 사모님이 덧붙였어요. 그때는 한국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어요. 가끔 북한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K-팝 팝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이제는 손흥민까지. 정말 꿈만 같아요. 사장님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한국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요. 그때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죠. 우리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학교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멋있다고 해요. 손흥민 때문에요. 저는 그 할아버지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시는군요.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1970년에 이 땅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차별도 있었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손자가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이영애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긍심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이민자 사회에게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거죠. 손흥민의 해트트릭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LA 시청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손흥민 이름을 딴 문화교류 기금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한 선수의 이름을 딴 공식 기금이라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싶었죠. LA 시청 로비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 한인 커뮤니티 대표들, 그리고 각종 문화단체 관계자들까지. 평소 시청 행사와는 완전히 다른 규모와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손흥민이 직접 참석했다는 거였죠. LA 시장 에릭 가세티가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손흥민 선수 한 분의 LA 합류가 우리 도시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 기금은 LA와 서울 간의 청소년 문화, 스포츠 교류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기금을 만든다는 거였죠. 가세티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두 도시를 잇는 문화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으로 LA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전체 시민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는 우리 도시의 다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죠. 다음으로 한인 회장인 김철수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50년 전 우리 1세대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한국인의 이름을 딴 공식 기금이 LA시에서 만들어지다니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후세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손흥민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LA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서 감격스러워요. 이 기금이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겠어요. 창립식이 끝난 후 저는 LA시 경제개발부 국장 마리아 로드리게스와 인터뷰할 수 있었죠. 마리아, 손흥민 효과가 LA시 차원에서도 느껴지나요? 마리아가 놀라운 수치들을 들려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손흥민 합류 이후 LA 관광청으로 한국 관련 문의가 300% 증가했어요. 특히 한인타운 투어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한국 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마리아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죠.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약 1,2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어요. 호텔 예약률 증가, 식당 매출 상승, 관광 수입 증대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는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 하나가 가져오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때 LA 관광청장 도나 스미스도 우리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관광객 구성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주로 서부 지역이나 인근주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손흥민을 보러 LA에 오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늘었고요. 저는 정말 놀랐죠. 한국에서까지 관광객이 온다고요? 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 여행사들이 손흥민 LA 투어 패키지를 만들고 있어요. 경기 관람과 한인타운 투어, 그리고 LA 명소 방문을 결합한 상품들이죠. 벌써 여러 차례 단체 관광객들이 왔어요. 그 다음 저는 LA 교육청 관계자와도 만났어요. 교육감 보좌관인 제임스 김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손흥민 효과가 교육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 신청이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 오기도 했고요. 제임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 성실함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늘었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창립식 행사장 한쪽에서는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LA와 서울이 자매 도시를 맺은 지 50년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손흥민의 이야기가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박물관 큐레이터 린다 박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50년 동안 두 도시 간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끈 적은 없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LA 시민들이 서울에 대해 궁금해하고 서울 시민들도 LA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저는 손흥민과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축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껴요.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기사를 정리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 선수가 도시의 정체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손흥민은 이제 LA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 있었죠. 손흥민의 LA 활약상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저는 한국 현지의 반응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건 KBS 스포츠부의 이동원 기자였죠. 이 기자님은 손흥민을 10년 넘게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어요. 이 기자님, 한국에서 손흥민의 LA 활약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동원 기자가 화면 너머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한국은 지금 완전히 손흥민 열풍이에요. 매일 아침 뉴스 1번이 손흥민 소식이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도 손흥민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뜨겁다는 소식에 한국 사람들이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저는 더 구체적인 반응이 궁금했어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기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새벽 4시인데도 치킨집, 카페들이 문을 열어요. 단체 관람을 위해서죠. 심지어 회사에서도 손흥민 경기 시간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함께 보는 곳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으로 연결된 건 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현재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박지성 씨였어요. 박지성 씨는 손흥민의 선배로서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인물이었죠. 박지성 씨, 후배 손흥민의 미국 진출을 어떻게 보세요? 박지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저도 유럽에서 뛰었지만 미국은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특히 MLS는 물리적으로 강하고 스피드가 빠른 리그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박지성에게 손흥민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봤죠.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특별했나요? 박지성이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16살에 독일로 갔을 때부터 지켜봤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거든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느꼈죠. 이 친구는 뭔가 다르다고. 그 후 저는 한국의 일반 시민들과도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김미영 씨였어요. 김미영 씨, 손흥민의 미국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영 씨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철수 씨와도 연결됐죠. 이철수 씨, 손흥민 경기 때 매출에 변화가 있나요? 이철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새벽 4시부터 가게를 열어요. 단체로 치킨 주문하는 곳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어제도 새벽 경기였는데 치킨 300마리를 팔았어요. 평소의 3배예요. 손흥민이 골 넣을 때마다 주문이 더 들어와요. 다음으로 연결된 건 서울 홍대에서 만난 20대 대학생들이었어요. 대표로 김지현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카페에서 손흥민 응원 모임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축구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손흥민 경기만큼은 꼭 봐요.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걸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느껴요. 저는 한국 언론의 반응도 궁금했어요.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장혜진 씨와 연결됐죠. 장 기자님, 한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장혜진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거의 매일 일면에 나가고 있어요. 스포츠면뿐만 아니라 사회면, 경제면까지 다뤄지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의 경제적 파급 효과나 문화적 영향에 대한 기사들이 인기예요. 한국 독자들이 손흥민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때 특별한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에서 그의 모교인 동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연결된 거였죠. 박영수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이 저희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요즘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축구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3배나 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죠.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유소년 시절 코치였던 김병철 감독과도 연결됐어요. 김 감독님, 어린 손흥민은 어떤 선수였나요? 김병철 감독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기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성실했어요. 연습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30분 일찍 와서 개인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했죠. 잘해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아이는 분명 큰 선수가 될 거라고. 화상 인터뷰들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전체가 손흥민의 LA 활약에 열광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스포츠 관심을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 하나로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쓰면서 확신했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한 선수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손흥민이 LA 정착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의 영향이 단순히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미치는 변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LA 지역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윌셔대로에 있는 서울 한국어 학원이었죠. 평일 오후인데도 학원 앞에 줄이 서 있더라고요. 학원장 박정혜 씨를 만나니 정말 바쁜 모습이었어요. 박 원장님, 손흥민 효과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박정희 원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평소 한 달에 30명 정도 등록했는데 손흥민 선수 온 이후로 한 달에 30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정말 글로벌한 구성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초급반 수업이었죠. 선생님이 손흥민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학생들이 따라서 발음하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그중 한 명인 15세 멕시코계 학생 카를로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됐나요? 카를로스가 신나게 말했어요. 손흥민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축구 때문에 관심 가졌는데 알아볼수록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옆에 앉은 16세 백인 소녀 에밀리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손흥민 선수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졌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LA 지역 유소년 축구 클럽이었습니다. 코치 마이크 존슨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이크 코치님, 손흥민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마이크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구부 지원자가 3배 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태도 변화예요. 다들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해요. 기술만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의 성실함, 겸손함까지 배우려고 하거든요. 훈련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니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12살 소년 잭슨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저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골 넣고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 순수한 질문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잭슨아, 손흥민처럼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고. 다른 아이인 11세 소녀 소피아도 말했어요. 저도 여자 손흥민이 되고 싶어요.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서 손흥민 선수와 대화하고 싶어요. 그 후 저는
UCLA 근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베벌리 힐스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사 김수진 씨를 만났어요. 김 선생님,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었나요? 김수진 선생님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원래 한국어 수업은 선택 과목이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분반을 나눠야 할 정도예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이 쿨한 나라가 된 거죠. 교실에서 만난 17세 학생 브랜든이 저에게 말했어요. 전에는 아시아 문화에 별 관심 없었는데 손흥민을 보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한국 대학교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18세 학생 알렉산드라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어도 함께 배우려고 해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 역동적이고 발전된 나라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LA 시내 도서관에서 만난 광경이었어요. 한국 관련 서적 코너에 젊은이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사서 린다 화이트가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관련 도서 대출이 500% 늘었어요. 한국 요리, 한국 역사책까지 다양하게 빌려가고 있어요. 특히 손흥민 자서전은 예약 대기자가 10명이 넘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던 22세 대학생 제시카와 이야기를 나눴죠. 제시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시카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손흥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더라고요. 기술도 발달했고 문화도 풍부하고 지금은 한국 회사에 취업하는 게 꿈이에요. 삼성이나 LG 같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이들의 모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 스터디 그룹이라는 이름의 모임이었는데 다양한 인종의 20대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임 리더인 23세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저희는 손흥민 선수 덕분에 만나게 된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축구 얘기하려고 모였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이렇게 정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다들 한국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모임에 참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커스가 덧붙였어요. 손흥민을 통해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배울 게 많은 문화더라고요. 이제 저도 다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까지 바꾸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손흥민이 LA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손흥민 이적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제 반응이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그저 그런 아시아 선수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편집장 데이비드가 제자리로 걸어왔죠. 마이클, 손흥민 일주일 특집 기사를 쓰자. 독자들 반응이 폭발적이야. 지금까지의 모든 취재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서 7일간의 기적, 손흥민이 바꾼 LA라는 제목으로 대형 기획 기사를 만들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손흥민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데이비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달라진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저 이번 주말에 LAFC 시즌 티켓을 샀어요. 15년간 축구에 관심도 없던 제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응원가도 배우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지난 토요일 경기를 보고 나서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단순히 손흥민 때문만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매력을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데이비드에게 설명했어요. 경기 후에 한국인 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응원가를 배웠거든요. 대한민국, 짝짝짝 이런 구호부터 시작해서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응원가까지 말이에요.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기자님, 축구는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뻐해야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응원가를 연습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손, 흥, 민, 을 외치면서 박수를 치는데
정말 신났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 일주일에 3번은 한인타운에 가서 밥을 먹어요. 서울 반점 김 사장님 부부와도 친해졌고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 이제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한국 팬들이 정말 좋아해요. 데이비드가 감탄하며 말했죠.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축구장에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특히 한국 응원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그들은 지기는 경기에서도 끝까지 응원해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또 다른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수요일에 BMO 스타디움 근처 한국 팬들의 모임에 참석했거든요. 그들이 저에게 한국식 응원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깃발을 흔드는 방법, 박수치는 타이밍, 그리고 선수별 응원가까지 말이에요. 한국인 대학생 김지우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씨, 한국에서는 응원도 하나의 예술이에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리듬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위한 응원가는 특별히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그 응원가를 열심히 배웠죠. 멜로디도 있고 가사도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저도 다른 팬들과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부를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LAFC 팬이 된 거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LAFC 팬이 아니라 축구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다른 팀 경기도 보고 싶고 MLS 전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15년간 축구를 무시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은 물론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문화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저에게 축구의 재미를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응원하며 기뻐하는 것의 소중함까지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한 스포츠 기자가 아니라 진짜 축구 팬이 된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변화야. 그럼 이번 기사 제목을 조금 바꿔보자. 편견을 깬 선수, 축구 팬이 된 기자는 어때? 저는 그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 경기가 벌써 기다려지기 시작했죠.